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하수도 사업소장 박천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저희 상하수도 사업소를 성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기영 위원장님, 손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재영 관리과장입니다. 이인종 수도과장입니다. 신상윤 하수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은 217억 4,050만 원으로 지출액은 217억 1,989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2,062만 원으로 집행률은 9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8쪽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 개선을 위한 수질검사 수수료로 799만 원. 349쪽 비상 대비 비축물자 먹는 물 소독약 구매로 206만 원. 350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을 위한 마을상수도 물탱크 철거 및 심정 폐공 공사비로 9,584만 원. 상하수도 특별회계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216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독립된 외부 감사인 다일공인회계사 감사반의 감사 설명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지방 직영기업 상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상하수사업소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2021년도 자금 결산액은 정기 2월액이 514억 98만 원, 당기 수입액은 1,664억 6,391만 원, 당기 지출액은 1,593억 3,529만 원으로 차액 585억 2,960만 원이 2022년도로 2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61쪽까지 건설, 개량, 수선공사 개항에 대하여는 결산서로 가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부터 149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총 자산은 7,808억 4,416만 원으로 부채는 40억 7,807만 원, 자본은 7,767억 6,6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은 923억 3,720만 원, 영업비용은 865억 9,186만 원, 영업외 수익은 75억 7,233만 원, 영업외 비용은 9억 1,874만 원으로 당기 순이익은 123억 9,8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125쪽까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현금 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재무제표 부속 설명서는 결산서로 가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상수사업소 예산 결산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2,221억 8,497만 원, 지출예산 결산액은 1,593억 3,529만 원이며 자금결산 차기 2월액은 585억 2,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부터 149쪽은 예산결산 총괄표이며 171쪽까지는 예산결산 부속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액은 수입은 999억 1,432만 원, 지출은 611억 165만 원이며 자본결산 예산액은 수입은 699억 2,746만 원, 지출은 621억 1,687만 원이며 예산 현액 기준 자금결산 수납액은 수입은 2,178억 6,489만 원, 지출은 1,593억 3,529만 원, 차액은 585억 2,960만 원이며
2022년도로 2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52쪽부터 187쪽까지의 예산결산 부속 설명서, 경영분석 지표, 참고 자료는 결산서로 가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지방지경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5쪽 결산 총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자금 결산은 정기 2월액은 495억 1,493만 원, 단기 수입액은 1,085억 889만 원, 단기 지출액은 1,155억 9,346만 원으로 차액 424억 3,037만 원은 2022년도로 2월 되었습니다. 10쪽부터 29쪽까지는 건설 계량 수선공사의 개항으로서 결산서로 가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89쪽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총 자산은 9,554억 6,462만 원으로 부채는 1,076억 9,548만 원, 자본은 8,477억 6,9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은 384억 567만 원, 영업비용은 734억 4,527만 원, 영업외 수익은 48억 259만 원, 영업외 비용은 42억 6,665만 원으로 단기 순손실은 구축물 등 감가상각비 포함하여 345억 366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설비 구축물이 차지하고 있으며 하수광고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 57억, 통복하수처리장 24억, 진위하수처리장 23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89쪽까지 결손처리 계산서, 현금 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재무제표 부속 설명서는 결산서로 가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93쪽 하수사업 예산결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1,589억 5,454만 원으로 지출예산 결산액은 1,155억 9,346만 원, 자금결산 차기 2월액은 424억 3,3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부터 95쪽 예산결산 총괄표이며 107쪽까지는 예산결산 부속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액은 수입은 407억 5,091만 원, 지출은 294억 1,923만 원이며 자본예산 결산액은 수입은 871억 8,554만 원, 지출은 615억 9,7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 현액 기준 자금결산 순납액은 수입은 1,580억 2,382만 원, 지출은 1,155억 9,346만 원으로 차액은 424억 3,0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차액은 2022년도로 2월 되었습니다. 112쪽부터 142쪽까지의 예산결산 부속 설명서, 경영분석 지표, 참고 자료는 결산서로 가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하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는 뭐 전체적으로 좀 손실이 많이 나고 있죠. 좀 손실이 하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특히 나고 많이 있고요. 나고 예, 있죠.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저기 수익이 나고 수익은 있습니다. 있죠. 네. 2020년도 세출 결산 그러니까 일반 회계 말씀드리는 건데 일반 회계는 뭐 특별히 2021년도에 217억 정도 지금 집행하고 계신데 전년도 대비해서 뭐 한 10% 정도 증액 예산을 지금 집행하신 것 같아요. 집행 잔액도 그렇고 뭐 1%도 안 되게 잔액을 남기신 네. 그 부분에 대해 큰 문제는 없다. 일반 회계는. 근데 이제 늘 계속 이야기하는 이제 특별 회계 부분이 상당히 문제 아닌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원체 뭐 복잡한 거라서 개괄적으로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상수도 특별회계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일반 회계에서는 얼마 정도가 전입이 됩니까? 한 200, 아까 얼핏 217억 정도가 전입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하수도 다 해가지고 한 211억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수는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네, 상수도가 좀 하수는 뭐 한 13억 정도 아니 한 몇 억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수는. 근데 이제 상수도가 이제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217억 정도인 것 같은데 지금 그 손익계산서를 좀 보면 그 지금 회계사에서 제출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전체 매출액이 2020년도에는 973억이었어요. 그죠? 지금 보고 계신가요? 네네. 네, 2021년도에는 923억 매출은 줄었습니다. 네. 당기 순이익을 좀 보면 이거 123억 2021년도 그렇죠? 네네. 2020년도에는 158억. 네. 이것도 한 34억 정도 이제 당기 순이익은 이제 줄었습니다. 이게 줄은 이유가 삼성전자에 대한 공급 단가 조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정을 해서 급수 수익이 61억 정도가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원래 삼성전자에서 걷어들이는 이 수도 급수료가 얼마나 됩니까? 원래 혹시 알고 계세요? 규모를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 제가 답변 예. 올리겠습니다. 정확한 지금 데이터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업무 처리하면서 그 이제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말씀드리면 전에는 이제 그 1,600원씩 받다가 작년도 8월 달부터 이제 303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을 한 170억 정도를 이제 환급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역으로 그 전에 예, 누적- 전에 몇 많이 년도- 받았던 몇 금액을 년도치를 몇 년도치를 그거를 이제 많이 받았으니까 한 1년여분 되는 걸 1,600원씩 받았으니까 303원으로 이제 조정 단가가 조정되면서 예, 그게 이제 21년도 6월 달서부터 조정이 돼 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303원 이제 받는 예. 거죠. 그래서 그 차액분에 대한 환급을 해주면서 저희가 이제 가격 손실이 이제 단기 순손실이 발생하게 된 그래서 경우가 당기 순이익 자체가 여기에 기인해서 조금 줄은 게 결정적인 원인이 예, 삼성전자의 단가 조정에 의한 환급으로 예,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는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우리가. 예, 예, 네. 80% 감면해주면서 이제 아마 55억 정도가 이제 감면 저기 참고로 음.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2월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2월금이 뭐 514억 정도로 해서 전체 이제 운영하는 게 1,664억 뭐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매출원가에 보면은 이제 정수구입비가 있는데 우리 평택시가 얼마의 구입을 1년 얼마 정도 구입비가 들어갑니까? 평택시는? 연간 구입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약 300억 이상 그렇죠.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조그만 군 단위에도 보면 뭐 정수구입비가 한 50억씩 막 이렇게 되는 거 보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가 이거 매년 정수구입비는 늘어나나요? 예, 지금 매년 이해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공업용 수가 늘어나면서 공업용 수로도 별도로 또 지급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합치면 500억 이상 넘어간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500억 이상. 예.
뭐 이러한 뭐 문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좀 줄어드는 원인은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단가 조정에 따른 61억 하고 정수구입비가 증가되고 감가상각비가 증가됨으로써 한 영업이익이 한 100억 정도가 감소되었다 이렇게 평가하면 되겠죠. 그러면 금년은 어떻습니까? 2022년도에는 지금 현재 상황은 그 단가 조정은 일단 다 끝났잖아요. 그럼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올해 네, 올해 같은 경우 예, 예상이 어떻습니까? 삼성전자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이제 30억 정도 이제 수입이 나는 거고요. 뭐 내년 같은 경우는 한 127억 정도 이제 수입이 발생되기 때문에 많이 이제 그 아까 이제 뭐 감면 80% 감면되는 부분에서 이제 상쇄된 부분이 많이 이제 완화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일반회계에서 이제 전입금을 이제 받아서 처리는 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수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큰 분명히 문제는 있지만 아주 큰 문제는 없다. 하수에 비해서는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보면 되겠죠. 네네. 그 하수 좀 보면 하수도 재무제표 분석한 거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익이 아니라 아예 그냥 다 손실로만 지금 다 처리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익이 아예 나질 않기 때문에 전년도의 매출액이 360억 그리고 금년도 당기 매출액이 384억 매출액은 조금 늘었어요. 그죠? 맞죠? 지금 당기 손실을 보면 2020년도에는 303억, 2021년도에는 345억, 손실이 늘었죠? 한 41억 정도가. 네, 맞습니다.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유가 있죠? 일단은 이제 하수도는 그 요금 현실화율이 37%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처리하는 비용은 더 비싼데 요금을 예. 일반 시민들한테 부여하는 게 37% 정도 예, 수준이다. 37% 처리 비용에. 수준입니다. 그거를 올릴 수 있는 거는 결국은 그 요금 현실화라는 네네.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공공하수 처리 시설 관리비 같은 것도 더 추가로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저희가 운영비는 이제 계속적으로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 손실을 어떤 만회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따로 없습니까? 요금 현실화 이외에는? 저희가 이제 아까 하수도는 37%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네. 100%까지 끌어올리다 보면 시민분들께 그렇죠. 예. 부담을 상당히 많이 이제 지우는 거지만 그거 이외에 어떤 그 하수 어떤 이제 매출 그 단기 순 손실을 단기 순 이익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엄청난 손실을 340억 원씩 이렇게 손실을 입는 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과장님 뭐 전문가 입장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하수도는 국고 보조 의존도가 좀 높습니다. 네. 높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원인자 부담금을 받기는 하는데요. 그거 가지고 지금 손실을 다 커버를 하지는 못할 거고요. 결국은 이제 요금을 어느 정도 현실화는 시켜야 된다라는 게 저희 판단이고요. 작년도에 일정 부분 좀 올렸습니다. 올린 게 지금 하수는 현재, 어느 정도 지금 지원받고 있죠? 저희 사업은 거의 국비 보조 그러니까 국비 사업입니다. 얼마 지금 하수 쪽은 얼마 정도 저희가 투입이 이제 되고 있어요? 하수 처리장이나 광거나 이런 것들은 65% 정도 받고 있습니다. 5%. 예. 작년도에 하특은 국비 지원금이 329억 정도 받고요. 예. 상수도 특별회계는 한 150억 받아서 저희 그 국비 지원 금액이 한 480억 정도를 지금 받고 480억.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수 쪽은 가장 이제 취약한 부분들이 기존에 이제 저희가 그 BTL이나 BTO는 상환 미상환 금액이 아직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상환 금액을 다 상환을 해야지 그게 이제 그 2030년도까지 상환액을 해야지 어느 정도 지금 매년 한 15억 정도씩 매년 고정 부채 금액을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BTL 사업이 상환이 이제 만료가 돼야 조금 자금 숨통이 좀 원활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공공 하수 처리 그 시설의 유지 보수하는데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여기 그것도 좀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유지비. 운영비가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운영을 두 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한 개 권역당 운영비만 100억 이상 들어갑니다. 한 개 예, 예. 권역당. 네, 뭐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좀 잠깐 질의를 했고요.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이제 일부 이제 원인으로 해서 이익이 좀 줄은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하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전반적인 이제 감가상각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제 BTL 사업 같은데 집중적으로 이제 투입이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손실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지금 대안이 이제 정부 국고 지원도 있고 일반 회계에서 전출 받는 이게 전입 받는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언젠가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거론도 하고 간담회도 했었지만 그래도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는 게 제가 생각해도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평택 시민분들께서 우리가 정수 비용을 어느 정도나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지도 충분히 홍보를 통해서 알려야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물 그냥 공짜로 먹는 줄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수에서 거의 비용이 안 들이고 이제 음용을 하는 걸로 생각들을 하겠지만 그게 한 300여 원이 투입이 돼서 우리 평택 시민분들이 물을 마시고 있다라는 그런 정도는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물 절약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상하수 사업소 그냥 일반에게만 놓고 보면 뭐 집행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상하수 사업소가 이제 공기업에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비비가 예산 총액의 1% 미만으로 계상하게끔 되어 있죠. 네, 그럼 예비비에 어느 정도 지금 그 계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도 1% 정도 이게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 저희가 뭐 연간 3,100억 정도 되니까는요. 그 1% 정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예비비를 쓸 때, 그 주로 쓰는 게 어느 쪽에서 지금 주로 쓰고 있나요? 근데 예비비는 거의 뭐 지출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출을 안 하고 네.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일단 일반회계 쪽에서 보면 거기 그 페이지 348쪽에 있는 그 마을 상수도 먹는 물 그거 한번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맨 뒤에 있는 그 350쪽에 있는 물탱크 철거한 그 내역은 한번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됐든 뭐 항상 어떤 과든지 얘기하지만 전 2월 금액 자체가 우리가 이제 많다는 것은 예산 편성이 무리하게 됐던지 또는 뭐 불필요한 그 예산이 사장이 됐다는 게 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업의 적정성이나 사업 예측이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월금들은 되도록이면 발생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상수도 특별회계부터 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상수도가 지금 평균 공급 단가가 얼마입니까? 미터 저기 세제곱당. 저 20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1,000원가량 되는 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표를 보니까 2020년도가 1012.8.81원이에요. 근데 2021년도는 776.84원.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페이지 어디를 보시냐면 8쪽 있죠. 8쪽 좀 한번 보세요. 그 총괄원가하고 평균 요금, 평균 요금이 나와 있고 이제 가정용 평균 요금들이 나와 있잖아요. 예. 이제 2017년도에 964.02원서부터 가다가 지금 쭉 계속 증가를 하다가 2021년도에 776.84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요걸 설명드리면 물 사용량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물 사용량이 줄어서 총괄 원가가 이제 사용량이 전체적으로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요금이 이제 평균 요금이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코로나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반용 가정용 일반용 이제 욕탕용이 있는데 일반용이 이제 사용량이 상당히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영업용에 해당되는 그런 일반용 요금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향후에 이제 미수금도 말씀드리겠지만 미수금에서도 상당히 지금 일반용이 많이 이제 체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물 이용률이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톤당 수량이 좀 줄었다 이렇게 판단을 저희가 가정용은 조금 이제 증가했거든요. 네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영업용 쪽에서 일반용 단가가, 쪽에서 예, 사용량이 줄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현실화가 아까 이은하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실화가 되려면 그 가격이 한 어느 정도 때까지 이게 돼야 됩니까, 대략? 저희가 이제 계산하는 거는 2023년도 같은 경우는 톤당 원가는 한 1,320원 정도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근데 되면은 톤당 요금은 1,000원, 1,003원 정도. 1,003원. 네네. 그렇다면 이게 또 급격히 올리다 보면 부작용이 또 나올 수도 좀 있잖아요. 예, 이게. 그래서 이제 연간 한 12% 정도 이렇게 이제 올려가지고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에 대해서 다음 회기 때 저희가 저번에 이제 8월달에 간담회를 한번 해서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회기 때 저희가 조례로 이제 해서 이제 현실화하는 데서 의원님들께 이제 협의해서 상정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적자 보존을 위해서는 뭐 단가를 올려야 돼서 현실화되는 게 맞고 또 이제 지금 이제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요금 자체가 이렇게 인상이 된다면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딜레마인데 이런 부분들은 좌우지간 여러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현실적으로 맞게끔 좀 잘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단기 수입액이 올해가 조금 증가를 했어요. 작은 결산을 보면 차기 2월금도 좀 증가를 했고요. 근데 단기 순이익은 좀 감소가 됐거든요. 21.61%로. 단기 순이익이 조금 감소가 됐는데 부채는 또 감소가 됐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그 5쪽을 한번 보세요. 5쪽. 그 재무 상황을 보면 부채는 지금 감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자산이 조금 증가가 됐고요. 11.3%, 총부채는 감소가 22.17%, 총자산은 좀 증가가 돼 있고요. 11.56%로. 근데 거기 단기 손익을 보면 수익은 증가가 1.6%돼 있고 좀 뭐 비용은 6.06%. 근데 단기 순이익은 감소가 됐어요. 21.61%로. 그렇죠? 네. 근데 부채는 반대로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이제 단기 순이익이 감소한 원인으로 이제 급수 수익이 일단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업 비용에 관련 감가상각비 비용이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단기 순이익이 감소됐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단기 순이익이 좀 많이 나야 네. 부채 부분도 좀 감소가 될 소지가 대부분 전 일반적으로 봐서 그렇게 판단이 많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좀 단기 순이익도 감소가 된 상황에서 부채는 증가하는 게 아니고 이래 반대로 감소가 되는 상황이 왔어요. 일반적인 현상 놓고 봤을 때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없으면 다음에 그 자료로 좀 저한테 왜 그런지 좀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총괄내역에서 보면 영업 미수금들이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가 영업 미수금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미수금이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물을 공급해주고 돈을 못 받은 금액이 이제 미수금으로 잡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수액이 이렇게 이제 상수 같은 경우에 이제 36억 6,500, 하수는 지난해 말에 15억 3,300인데요. 그래서 총 미수액이 한 51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일반용 요구 미수액이 이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영업하면서 이 실질적으로 물은 쓰고 돈을 못 내 가지고 뭐 한 경우가 이제 작년도 결산할 때 저희가 일반용 징수율이 61%밖에 안 됐고요. 그 전년도 20년도에는 결산 당시에 일반용 그 징수율이 97%였습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가 이 미수금으로 체납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미수액이 많아가지고 올해 지금까지 1월부터 현재 9월까지 받은 금액이 38억 정도 받아가지고 현재 체납액이 13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연말까지 저희가 체납액 징수를 해서 지금 일반용이 이제 지금 3개월 이상 되면 저희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단수를 시키고 이런 상황이 되겠는데 영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금 환경이기 때문에 자꾸 이제 분할 납부로 유도를 하면서 이거를 지금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최대치로 해서 지금 잔여 금액이 이제 체납액이 13억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한 절반 정도 50%도 회수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좀 어렵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은 있지만 어떻게 됐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적자 구조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수금 같은 경우는 좀 적절히 좀 대책을 세우셔서 해소를 해야만이 또 그런 부분을 또 조금이라도 좀 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책을 좀 잘 세워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116쪽 한번 잠깐 좀 봐줘요. 이 손익계산서가 나오는데
당기 순이익이 지금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21년도가 조금 더 증가한 겁니까? 예, 증가한 거로 지금 저희가 2020년도 전기에서는 이제 요게 230억 대 있고요. 21년도는 256억 8,200 이렇게 이제 나와서 실질적으로는 당기 순이익 비용 대비 이익이 좀 발생했다고 이제 저희가 근데 이렇게 재무제표상. 발생됐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좀 적자가 나는 부분들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새로 신설로 뭐 저기 그 관을 새로 묻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교체를 한다든가 뭐 이런 비용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이게? 이 비용이 이제 저희가 이 단기 수익이 발생되는 주요 원인은 저희 그 수입 규모에 차지하는 그 포지션이 저희 예산 외에 별도로 그 대행 사업비, 위탁 관리비, 원인자 부담금 사업비가 그 전년도보다 이제 늘었다는 그런 그 표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 사업비가 늘면서 순이익이 발생되는 규모로 이제 그 재무제표가 작성됩니다. 원인자 부담이 결국은 늘었단 말은 그 신청한 데들이 많다는 예, 뜻이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증가가 된 겁니까? 대략?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 사업은 저희 성수도 예산 전체 예산에서 한 45% 이상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납부 시기하고 납부 방법에 따라서 금액이 들쑥날쑥거려 가지고 그걸 정확히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페이지 129쪽 좀 잠깐 한번 봐주세요. 예산결산 보고서 수입 지출 계산서들이 나오는데 수입하고 지출하고가 나오고 여기 그 나와 있는 그 상만 놓고 보면 수입이 지출보다는 조금 많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2월 금액들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게? 2월에 나오는 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사고 2월하고 이제 개석비 2월, 이제 건설 개량 2월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명시 2월하고 비슷한 건데요. 아까 이제 저희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이제 원인자 부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도비 사업이 그 연도 내 이제 완료가 안 되고 이제 뭐 장기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2월 사업이 좀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 원인자 부담금 사업을 납부를 할 때 협약에 의해서 체결을 납부를 하는데 연초에 협약을 많이 체결을 하고요. 돈 납부를 좀 하반기나 그 하다 보니까 추경 예산에 거의 예산이 잡히다 보니까 집행 시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뭐 2월금들은 좀 안 나오게끔 해주는 게 그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 174쪽 좀 잠시 좀 한번 봐보죠. 그 안정성 비율, 수익성 비율, 활동 이게 비율들 보면 거의 뭐 마이너스로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증감률을 말하는 거예요, 증감률. 뭐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이제 저희가 수입이 들어오는 수입이 이제 이렇게 안정적인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많이 마이너스 부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은 되거든요. 뭐 부채 비율이 마이너스 나는 건 뭐 더 좋은 거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익 같은 경우도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회복을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거의 사업 구조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마이너스도 많이 잡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그 이현아 의원님께서도 얘기했고 이제 궁극적인 게
적정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게 이제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그 방식을 어떻게 가느냐에 대한 고민은 어떤 게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을 또 다른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들의 또 경제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급격히 올려서 단가를 급격히 올려서 보존을 시키느냐 아니면 단계적으로 가서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집행부에서 잘 판단을 하셔서 적정한 어떤 정책이 나와 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하수도 특별 회계 결산서를 제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역시 뭐 하수도 쪽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적자 구조로 나오는 거는 뭐 상수도나 거의 비슷하죠. 네, 저희가 톤당 지금 요금은 한 68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그 원가는 1,800원이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하수 처리장은 처리 공정도 이제 복잡하고 그다음에 전기료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원가에 지금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 상수도 쪽하고는 틀리게 그 총괄 원가를 보면 2020년도에 이제 1,427.2원에서 21년도에는 1,809.54원으로 좀 약간 인상을 했어요. 평균 요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542.64에서 682.37원으로 약간 증가를 시켰는데 네. 이렇게 약간 증가시켰을 때 그 적자 구조에 대한 그 비율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되나요, 이게? 사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요금을 이제 상승을 갑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게 이제 금액적으로 따지면 저희 이제 하수 특별회계 예산에 비율적으로 보면 몇 프로 안 됩니다. 이거는 요금으로 받는 게 저희가 뭐 통틀어서 그 32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그 재무 상황을 보니까 이제 자산 같은 경우가 조금 증가한 편이고요. 부채는 감소했고 총 자본 같은 경우는 조금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 상황만 놓고 보면 적절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단기 손익도 보면 수익이 좀 증가를 했고요. 비용도 증가를 했고 단기 손실도 근데 증가를 했어요. 네. 예? 이게 수익이 증가가 되는데 이게 비용이 증가가 돼서 그렇습니까? 이게 왜 단기 손실이 이게 증가가 되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이제 저희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민자 사업하는 회수를 저희가 1년에 한 114억 정도 이제 환수를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부채에서 이제 그 감해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생산 원가는 저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생산 원가가 1,400원에서 1,800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이게 하수보급률을 보니까 이제 95.1%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네, 맞습니다. 상당히 많이 된 상태인데 아마 그 원인은 도시 지역 위주로 해서 많이 됐고 그쪽에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서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이제 실제로 시골에 가면은 또 시골들은 면적은 넓지만 또 사는 사람들이 적어서 그런 쪽들은 또 하수 보급률이 좀 낮은 형태로 보이는데 뭐 최대한 좀 보급률을 높여서 시골 쪽 같은 데도 좀 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이게 그 하수관고 총 연장 길이로 치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저희가 현재까지 보급한 그 총 연장을 보면 광고 시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예 광고
저희가 총 연장은 1926km입니다. 광거 연장은요. 그리고 연도별로 보면 저희가 2021년도에 한 45km 정도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영업 수지 비율을 보니까 2021년도가 52.29, 2020년도가 53.27, 그다음에 2019년도가 56.12, 2018년도가 60.18. 점점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이 원인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경상 수지 비율도 보면 점점 줄어들고요. 그 18년도에 보니까 76.97, 19년도가 56.94, 그다음에 20년도가 57.92, 2021년도가 55.60. 개선책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이 하수도 사업 전반에 대해서 2021년 12월에 만족도 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결과가 나온 결과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 그 30쪽에 보면 주요 경영 개선 사항에서 하수도 사업 전반에 관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2021년 12월 만족도를 분석하고 품질 수준 향상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저한테 좀 자료를 좀 나중에 제출을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부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총? 저희가 부채가 1,07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부채는 어떤 형태로 그 부채를 주게 된 겁니까? 뭐 지방채 발행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저희 이제 그 사업 예산에서 예, 요금 받은 거 가지고 부채 상환을 연도별로 하고 있는 겁니다. 현금으로? 네네. 알겠습니다. 그 93쪽 한번 잠깐 봐보죠. 여기도 뭐 수입 예산 결산 나왔고 지출 예산 계산 저기 나왔는데 작은 결산도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일단 어떻게 됐든 뭐 수익이 많이 발생이 돼서 적자가 안 나오면 좋은데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은 뭐 수도가랑 마찬가지로 하수가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 방법은 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게 좀 좋은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공감하는 거는 이 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된다라는 거. 다만 또 시민들을 또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은 집행부에서 적절히 좀 잘 그 논의를 해서 그 방안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이 결산서 질의는 제가 마치고요. 단 하나 그 외적인 거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성 공공 하수처리 시설 건설공사 그때 추진하면서 숙성사리 칠합지구 추진위원들하고의 서로 이게 주고받은 공문이 있죠. 네. 이게 보니까 문서관리 카드가 하수과 18,614호인데 거기에 좀 주요 내용들은 제가 여긴 거로는 않겠는데 일단 어떻게 됐든 공공하수처리장 시설이 들어오고 시에서는 필요한 거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또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서로 충돌이 되는 부분에서 시와의 어떤 적절한 어떤 그 합의 과정들이 있을 테고 그거에 대한 약속도는 저는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 시설이 완료가 됐다고 해서 약속을 안 지키면 그만이다라는 식으로 간다면 더군다나 공무원이 오가는 그런 과정에서의 약속은 저는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챙겨주셔서 하루빨리
그 약속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들어서 한번 문건 찾아보고요. 추진 현황을 전체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강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용 의원입니다. 평택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우리 상하수 사업소 박전수 소장님과 공재영 과장님, 이인종 과장님, 신상윤 과장님 맑은 물을 항상 공급해 주시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데 제가 우리 회계 쪽은 이윤아 의원과 강정구 의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회계 2의 질문을 두 가지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공기업 그 특별회계 그쪽에서 이제 적자 운영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우리 강정구 의원님 계속 말씀하신 게 적자 말씀하시는데 그게 현실입니까? 예,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제 뭐 상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기 운영이 되고 있지만 하수 같은 경우는 좀 말씀하신 대로 적자가 좀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수 사업소에서 뭐 이익을 보려고 사업소를 운영하는 건 아니죠? 일단 저 직영 공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일반 우리 회계하고는 틀려가지고 일단 뭐 손익과 지출이 항상 이제 같아야 된다는 그런 뭐 기업 논리는 갖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평택 시민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지만은 일반 회계에서 자금을 좀 조달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일반익에서 295억 정도 이제 전입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꼭 뭐 수익을 창출하고자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시고 사업소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우리 그 평택 시민이 공정하게 우리 상수도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좀 많이 하셔서 우리 평택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맑은 물을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좀 열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상수도 물을 쓰려면은 그 배관 사업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공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원인자 부담금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지금 원인자 부담금을 집행하는 그런 그 계산 방법이 어떤 계산이죠? 원인자 부담금. 수도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네. 원인자 부담금 사업은 크게 보시면 두 가지 분류로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총 그 발생하는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조례에 따라서 1000평방마다 이상에 따른 용도별로 그 계산식에 의해서 납부하는 금액이 좀 발생합니다. 제가 그 단체 그 비영리 단체에서 민원을 좀 받은 일인데 이제 그 체육 우리 평택시의 체육 시설이라든지 이제 종교 시설 체육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비영리 사업장은 아니겠죠. 어느 정도 이제 그 회원들이 월 얼마씩 그 비용을 지출을 하고 이제 하는 건데 그 종교 시설은 영리라고는 볼 수 없죠. 비영리죠. 종교 시설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원인자 부담금이 액수가 크다 보니까 상수도 물을 쓰고 싶어도 좀 부담이 많이 느끼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이거 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비영리 시설에 우리 그 종교 시설이라든지 체육 시설이라든지 무료로 뭐 체육 시설을 개방한다는 그런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례를 좀 개정해서라도 원인자 부담금을 좀 낮춰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이게 종교시설하고 체육시설이라든가에서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시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라고 저희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2년 전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30% 감면을 시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경기도 전체 시군이 다 하지는 않고요. 몇몇 개 시군만 하고 있는데 평택시도 30% 감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거를 전체를 감면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은 뭐 비용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은 안고 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그 짓고 있는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원인자 부담금을 그 개발업자가 벌써 선납을 한 상태고요.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구간은 개발 사업이 아닌 그냥 외 지역에 별도로 그러니까는 나홀로 생기는 그런 종교시설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삭제하게 되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깊이 생각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 지형이 지금 이제 도시개발로 인해서 그런 뭐 체육시설이든지 종교시설이 강제 이주를 당해서 제2의 제3의 장소에 다시 그 신축 건물을 해서 그 사용도를 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시설이 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어떤 도시화가 정착이 돼 가니까. 그래서 어떤 뭐 그 부분에 그 집행되는 금액이 이제 상하수 사업에서는 부담이 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하수도 사업에서는 적자 운영이 되는 거고 상수도에서는 흑자 운영이 경영이 되는 것 같은데 물을 많이 공급을 해서 사용량이 많으면 그만큼 증가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재무제표상 보면은 좀 흑자로 돼 있는 부분은 있긴 있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흑자 부분은 아니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이 원인자 부담금이 저희 상하수 사업소 전체 2,000몇 억 중에서 차지하는 부분 포지션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기납부하신 분과 형평성을 가장 생각하는 부분이라 좀 깊이 생각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완전히 100% 감면하는 조례를 시행하는 시군은 없습니다. 근데 100%가 아니고 네. 지금 30% 감면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퍼센트를 좀 낮춰서 한 50% 정도. 저 이런 내용은 좀 나중에 따로 의원님들 별도로 한번 논의를 좀 해야 할 사안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답변 드리기는 참 곤란한 부분이라 죄송합니다. 곤란하시면은 더 이상 질의를 제가 못 하겠네요. 예. 그리고 하수도 과장님한테 저희가 이제 그 통복천에서 민원을 제가 몇 번 접수를 했어요. 그 우기철이나 장마철에 보면은 그 오폐수 오염된 물이 많이 그 방류가 된다고 그래서 내가 현장에 사진도 좀 찍어놓고 그렇게 해라고 민원인분들한테 오늘 부탁을 드렸는데 이 평상시에는 사실 그 오폐수 방류를 안 했는데 비가 많이 온다든가 그러면은 뭐 어느 그 가정집인지 뭐 회사인지 몰라도 그런 행위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그 우기철이나 그 장마철이나 이럴 때는 단독을 할 수 있는 감시원을 배치를 해서 뭐 기관제를 쓰시든지 뭐 해서 그렇게 해서 좀 단속을 하면은 그런 무단 방출하는 횟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그 하천에 방류하는 그 폐수나 뭐 오수는 저희가 이제 환경부서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쪽에 좀 그 전달을 하겠고요. 저희가 이제 통복 처리장이 지금 용량이 75,000톤입니다. 지금 현재 용량이.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전하는 사업은 이제 10만 톤으로 이제 확장해서 이전을 하는 거고요. 사실 지금 현재 용량을 오버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기철에는 더더군다나 많은 양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일정 부분 뭐 그 바이패스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항상 모니터링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환경과도 대상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화수과에서도 화수 시설만 뭐 보수 시설 보수만 하시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그렇게 이제 얌체짓하는 그런 사람을 색칠할 수 있는 그런 감시 체제를 좀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단속이 된다 이런 게 시민들이 좀 알면은 오폐소를 무단 방류하는 거를 좀 자제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 사업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